단일화 앞두고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내가 이건 무조건 합당한다고 했으면 그건 그 약속은 어딘 건 안철수 대표죠. 서울시장 먹으려고 그랬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그 깡통 차고 뭐 들어가려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유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이 결렬된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야박한 평가를 내놓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물 안철수 대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물 소개 받아볼 텐데요. 이번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인 부총리가 이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좀 늦어도 작년 연말쯤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도를 했으면은 그 다소 어느 세력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서 지금 과연 그것이 어떠한 효력을 갖다 가져올 것이냐 그런 순간은 잡지를 못한 것이고. 오늘의 두 번째 인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총평입니다. 원로 두 분 모두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다소 호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당사자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줌인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닌 이 중도층까지도 이 지지층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얻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달성할 생각입니다. 독자 노선을 선언한 안철수 대표, 앞으로 자신이 공략할 타깃이 누군지를 밝혔는데요.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중도층으로 정의했죠. 앞으로 이 중도층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제3지대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시 대선 불출마를 약속했지만요. 대권에 도전할 생각도 있는 듯합니다. 이제부터 사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당을 추스르는 게 먼저입니다. 네. 이런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대한 문제이만큼 따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초대 손님 한 분은 안 대표의 이런 의중을 미리 읽고 있었나 봅니다. 출마를 뜯어말리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이상 무리수를 좀 안 두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권 출마는 포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지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최종 판단은 결국 안 대표의 몫이겠죠. 이미 출마도 모자라 단일화 없는 완주까지 내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범야권 단일화라는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만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완주도 할 생각이다 이런 뜻입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안 대표, 그렇다고 혼자만의 힘으로 제3지대의 몸집을 키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힘을 합칠 카운터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요. 안 대표의 마음속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있는 듯합니다. 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고받은 적도 없는데 뭐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다니시다 보면 또 서로 조우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조우할 기회, 아마도 이런 장면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국정 잘 이끌어 주시고 경제 살려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리고 손이 참 따스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면하고 좀 느끼게 되고요. 손도 따뜻해가지고 제가 참 고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경제부총리가 야당 대표를 예방하는 모습이죠. 그때도 당명은 국민의 당이었군요.
당시엔 의석수가 30석이 넘는 원내 교섭 단체였고 지금은 3석의 소수 정당이라는 점만 다를 뿐인데요. 안 대표의 손이 따뜻하다는 김 전 부총리, 과연 이번에도 안 대표가 내민 손을 받아줄까요? 안 대표와 만날 때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 같은 차원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고 정치판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잡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초대 손님 두 분도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왜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안철수 후보고 연합하거나 그런 일은 나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동연 부총리 손 잡을까요? 제3지대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아니, 저도 소주 한잔 했어요,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정치를 바꾸는데 어떤 좀 역할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좀 상당히 강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 진영의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유 전 총장 최근에 김 전 부총리와 만나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의사를 확인했다는군요. 그럼 김 전 부총리도 독자 세력화에 무게를 실은 걸까요? 창당을 고려하고 있는 뉘앙스인데. 저희는 이와 같은 함께하는 어떤 캠프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 뜻에 지지하는 분들을 문을 개방해서 그런 분들과 해서 이렇게 세력을 만들고 기존의 정치 무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나름대로 제 3지대의 판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삼각관계로 보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삼각관계의 축은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인데요. 허 대표 출마 선언과 동시에 안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약자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종의 구애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 대표가 안 대표에게 띄우는 사랑의 세레나데, 이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He's coming! 아침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만들지 말고 right now. 반면 안 대표는 허 대표의 러브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안 대표발 사랑의 짝대기는 김 전 부총리를 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도 한때는 김동연이었던 적이 있었죠. 정치 세력의 교체고 정치판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민생 경제, 중심 경제가 들어섭니다. 안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입니다. 김 전 부총리가 지금 하는 말과 결이 거의 비슷한데요. 안 대표가 김 전 부총리에게 띄우는 세레나데, 바로 이 노래일 것 같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서로가 물고 물리는 세 사람의 삼각관계, 이제는 제3지대가 아니라 허안김 삼각지대라고 부르면 될까요? 허안김 삼각지대가 버뮤다 삼각지대가 될지 아니면 철의 삼각지대가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손 내미는 안철수, 뿌리치는 김동연. 네, 일단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안철수 대표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치는 이제 늘 생물과 같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니까요. 이제 관련된 제3지대 움직임 저희가 좀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허경영 명예대표의 출마 선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행주 산성을 출마 선언으로, 그러니까 그 출마 장소로 택한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어제 허경영 대표가 행주 산성에서 갑옷 입고 백마를 타고 등장해서 막 칼싸움하는 퍼포먼스도 보였고요. 또 행주 치마라면서 저렇게 앞치마도 입었습니다. 행주 치마는 백성들이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른 것으로 유명해진 그런 치마인데요.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허경영 대표의 공약을 들어보면요, 결국 이제 현금 지급이 핵심이잖아요. 악마법. 그 현금 관련한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어요. 저희 허 대표도 이런 지적을 좀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 배당금, 결혼수당, 출산수당 등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만 보고 나라 거덜낸 정책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 해 550조 정도의 예산에서 70%를 전량하면 385조 정도가 남습니다. 이 385조 정도에다가 또 조세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매년 100조 정도가 증가하며 탈세 방지 제도로 매년 200조 정도의 세수와 더 그치고 교도소를 90% 줄이고 재산 비례 벌금제로 바꾸면 연간 100조 정도가 더 거치게 됩니다. 현장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지자 일부는 하늘궁에서 비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하늘궁은 허 대표가 거주하는 자택이자 지지자들에게 강연을 하는 시설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지지자는 허 대표에 대한 믿음이 종교와는 다르다고 하면서도 허 대표를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신이라고 불렀다는데요. 허 대표가 사리 사욕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출마한 것이라면서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허 대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니까요. 이제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또 추가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일 대선 출마 관련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윤 실장?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